스마트폰은 어디에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안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대신 여러분의 대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들이 있으니 그걸 사용해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기타 기기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저렴한 충전기 사용하기. 휴대전화의 충전기가 고장났거나 분실했을 때 죗값을 주고 새 충전기를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타사 충전기는 시중에 아주 많지만 저렴한 가짜 충전기는 여러분의 배터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 충전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조잡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화기가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가짜 충전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2번. 업데이트 무시하기. 업데이트에는 버그 수정, 보안 업그레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여러분의 기기가 새로운 제품처럼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앱이나 기기의 성능, 안전성 또는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안 업데이트를 무시하면 여러분의 기기가 해킹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기가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3번.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켜놓기.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기능들을 항상 켜두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가 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방의 문을 더 많이 열어놓을수록 도둑들이 침입하기는 더 쉬워지겠죠? 특히 블루투스는 다른 무선 신호에 비해 간섭하거나 조작하기가 쉬운 저전력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4번. 공용 와이파이 사용하기. 인생에서 좋은 것은 다 공짜라는 말이 있죠? 그 문구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마 와이파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 봐요. 무료 와이파이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위험합니다. 그 누구나에는 여러분의 신분이나 데이터를 훔쳐서 팔려고 하는 사이버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많은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뭘 하는지 해커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암호, 이메일,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해커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훔치기 위해 합법적인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5번.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 놓기.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화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에 대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저장된 암호를 비롯한 위험한 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죠.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는 것은 집에서 나갈 때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전자기기를 차지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보안 장치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6번. 노트북 근처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현대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와 노트북은 어울리지 않죠. 키보드에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료는 더 최악이죠. 키보드에 뭔가를 쏟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이 좋다면 키보드의 버튼들이 끈적거리고 눌렀을 때 반응이 없는 정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음료의 수분이 어떤 중요한 장치에 스며들면서 그 비싼 컴퓨터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7번. 휴대전화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휴대전화는 압력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휴대전화는 깔고 앉으라고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뒷주머니에 넣어두시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휴대전화 위에 앉거나 그 위에 무거운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은 전화기를 파손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액정은 파손되기가 2배는 더 쉽죠. 액정이 깨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액정 위에 앉는 행동은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화면이 흐릿해지거나 화면에 하얀 점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니 항상 조심하세요. 8번. 노트북 안에 CD 넣어놓기.
저는 요즘 보기 드문 CD 드라이브 유저고 1년에 2번쯤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CD를 입수하게 되신다면 CD를 노트북 안에 넣은 채로 들고 다니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하면 CD가 받침대에서 떨어지면서 CD 드라이브 안에 끼게 만들 수 있고 CD와 컴퓨터 자체를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D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노트북을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9번. 스마트폰이 과열될 때까지 방치하기.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태우는 칼로리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네, 사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힘을 쓰면 몸이 더워지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 한 잔으로는 스마트폰을 식힐 수 없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에서 녹아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높은 온도는 내부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특히 취약하며 높은 온도는 충전 능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물속에 넣어주세요. 제 말을 듣고 계셨군요. 방금은 농담이었어요. 물과 스마트폰은 잘 안 어울리죠. 열을 식히려면 몇 분간 전원을 꺼서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2-3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게 해준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끼실 거예요. 10번. 노트북을 차에 두고 내리기. 혹시 차 안에 초콜릿을 놓고 내렸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남아있는 거라곤 갈색의 찐득거리는 액체뿐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노트북을 뜨거운 차 안에 놔두고 내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이 액화되진 않겠지만 여름날 차 속의 온도는 플라스틱을 녹이거나 내부 부품들을 손상시킬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노트북을 눈 속에 두는 것 또한 좋지 않아요. 노트북의 LCD 화면에 있는 액정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얼게 되며 이는 액정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11번.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기. 여러분이 밝은 면의 멋진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영상의 내레이터가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밝히려고 하던 찰나 화면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면 양질의 콘텐츠를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연결하고 시청을 계속하죠. 이는 우리 모두가 해봤을 법한 행동이지만 사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전력의 대부분이 배터리에 저장되는 대신 화면과 CPU에 사용됩니다. 즉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게다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12번. 절대로 전원을 종료하지 않기. 스마트폰과 노트북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취침 모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애플사는 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제조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스마트폰을 꺼놓고 자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 앱을 다시 설정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13번. 노트북을 침대 위에 두기. 노트북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나에 침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노트북을 손상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는 공기가 통하도록 함으로써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노트북 바닥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요. 노트북을 베개나 담요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 놓으면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면서 발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여러분의 노트북을 청소기로 만들어 표면에 있는 모든 보풀, 먼지, 느슨한 섬유들을 끌어당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기 흡입구와 팬에 먼지가 쌓이겠죠? 팬에 먼지가 쌓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며 교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14번. 가짜 SD카드 사용하기. SD카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저장 용량을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를 백업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SD카드를 구입할 때는 신뢰할 만한 곳에서 구입하세요. 가짜 SD카드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아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짜 SD카드의 대부분은 조잡하게 만들어졌고 명시된 저장 공간을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짜 SD카드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속도 저하, 충돌, 데이터 손실 등을 경험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5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하기. 여러분은 아마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을 여러분의 집으로 들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PC도 똑같이 대하셔야 해요.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에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기 안을 돌아다니는 건 분명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겠죠. 또한 유료 앱이 다른 웹사이트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앱은 불법 복제된 버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불법 복제 버전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불법 복제 버전은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앱의 원 제작자가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